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금리, 물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현재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 이제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그 GDP 성장률만은 연간 전망치입니다. 미국 성장률은 IMF 최근 업데이트한 전망치인데 세계은행이 1월에 전망한 값은 0.5%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저는 1%를 그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요. 한국 성장률은 가령 지난 4분기는 마이너스 0.4%이고 1분기 제가 볼 때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역성장 또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그 연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여러 개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1.5%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5%가 제가 연초에 영상에서 잘해야 1.5% 성장한다고 말한 그 숫자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 미국 1%, 한국 1.5% 이 숫자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즉 대박 성장률인지 쪽박 성장률인지 이거는 다른 숫자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CPI는 6%이고 PCE는 지금 5.4%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은 실제 데이터이고요. 그럼 1년 후 전망치는 어떤가? 미시건 대학이 발표한 게 지금 3.8%라는 것이고요. 미국 연준의 그 희망치는 23년 말에 PCE가 대략 한 3.3% 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저 숫자라는 거는 전년비 물가 지수의 상승 폭입니다. 상승 속도입니다. 설사 이 숫자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물가 지수 그 자체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국 CPI 그 물가 지수 그 자체의 장기 그래프 한번 보시죠. 80년대 중반경에 100이었는데 요즘은 300 근방입니다. 즉 시장 평균으로 물가는 3배 올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6% 속도 날마다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엄청난 겁니다. 예. 연준의 목표치 2% 물가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물가 지수는 연율 2% 속도로 여전히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물가 지수 상승률 2% 몇 프로 이래 하는 것은 물가 지수 한번 미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엄수가 나오지 않는 한 물가는 계속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로 물가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은 다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하락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천연가스값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물가 지수는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가가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CPI는 4.8%로 미국보다 낮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미국 3.41%보다 낮은 한국은 3.26%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기준금리 미국 5%, 한국 3.5%로 한국이 1.5%포인트 지금 낮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단기 자금 사정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요. 장기 금리는 물가 변동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금리 지표인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번 보면은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 최근에 하락한 수준이 6.7% 정도이고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근에 발표된 게 4.58%입니다. 실제로 각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저보다 높겠죠. 예. 이제 어제 발표된 연준의 성명서 자세히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걸 분석한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물가 상승이 적어도 내년까지, 즉 24년 말까지 연준 목표치 이내로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물가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 같으면 작년 7월인가요? 그때 뭐 9% 넘고 그랬지 않습니까? CPI가. 그러다가 지금 줄어든 것인데, EU하고 일본은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 속도 고공행진입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물가 지수 그 자체가 전년비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것은 이거는 고려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겠는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지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올라갑니다. 예, 이건 거의 뭐 100%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지수에서 그래서 지금보다 낮지 않은 금리 수준, 이게 평균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정리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성장률 1.5%라는 것은 쪽박 성장이라고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4.5% 속도로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 속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연간 성장 속도는 1.5%다. 이거는 거의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쪽박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의 연소득 증가율이 대략 5% 이상 지속시킬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죠? 이건 미래일이잖아요. 미래일. 한 해, 두 해가 아니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자기의 연소득을 평균 5% 이상 성장시킬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러면 현재 생활 수준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생활 수준 유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국의 잠재 성장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까지는 저거는 실제 데이터이고요. 23년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연구 발표한 그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성장률은 주구장창 하락할 것이다. 이걸 저 그래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거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 증가 속도가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소득 증가보다 비용 증가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려면, 즉 성장률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평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이런 뜻입니다. 성장률을 올린다는 게. 그래야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 증가는 물가와 금리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용 줄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용은 물가, 금리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소득을 늘려서 비용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나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은 이제 한국 전체를 본다면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잠재 성장률 뭘로 결정되느냐? 생산함수 투입 요소가 노동과 자본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자본 투입 늘리고요. 그 투입하는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한계효율을 높인다는 게 바로 기술 혁신인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경제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본 투입은 늘릴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성장의 발목 잡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 투입이 늘어야 하는데 투입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지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예,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도 줄고 투입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생산함수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사람을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을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경제의 인력 수입 산업이 이게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가령 명품 수입해서 파는 것보다 사람 수입해서 파는 게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좀 우울합니다. 이런 참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저 그림에서 54세에서 63세라는 것은 출생 연도가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그때 출산화 총 숫자가 1,050만 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대략 850만 명이 아직까지 생존 중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24세에서 33세 구간은 생년월일이 1990년대부터 1999년에 출생한 그 출산화가 모두 685만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끝자리가 0인 거 그거는 추정치이고요. 뭐 898만 명, 721만 명, 그때 413만 명 이렇게 끝자리까지 다 표시된 것은 실제 출산화 데이터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세에서 33세까지 685만 명이 출생한 지금 그 청년 세대 아닙니까? 이 청년 세대를 기준으로 30년 전 부모 세대는 1,050만 명이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년 세대 기준으로 이후 30년 지난 자녀 세대는 대략 230만 명 출생할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속적으로 급속하게 진행 중인 인구 절벽 시대, 이게 바로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 세대는 1,050만 명의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의 자녀 세대에는 230만 명 시장으로 지금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와,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4분의 3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4분의 3 이상이. 그래서 이 결국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거는 2+1 시대 아니냐. 2+1 시대. 두 개 합쳐서 한 개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예? 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한 개가 되는 세상입니다. 군부대도요. 두 개 합쳐서 한 개 만들어 버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곳곳에 군부대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에서 학교 두 개가 한 개 돼 버리고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도 결국 2+1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가령 시 두 개 합쳐서 시 한 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 시장, 뭐 군수, 구청장, 또 그와 관련된 공무원 싹 사라지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없애야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던 돈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거구도 2+1이 돼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숫자 지금 300명이 2+1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200명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싹 없애버리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의원들 혜택도 줄여야겠죠. 보좌관도 없애버리고요. 좀 뭐 쓸데없는 거. 예. 가장 시급하게 없애야 할 것. 제가 볼 때 만악의 근원이 바로 정당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거 완전히 만악의 근원. 예, 마귀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장 시급하게 싹 없애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요것만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시대는 재건축은 호재였습니다. 프리미엄 붙었죠. 그런데 인구 절벽 시대는 재건축은 악재되는 거 아니냐. 에? 2+1으로 이것도 다운사이징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게 단순한 모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령 인구 증가 시대는 5층짜리 부수고 15층 짓고 15층짜리 부숴서 30층 짓고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가구 수를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는 가구를 비싸게 팔아서 재건축비 일부에 충당할 수가 있었는데 인구 절벽 시대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5층짜리 두 동 부숴서 5층짜리 한 동 만들고 15층짜리 두 동 부숴서 15층짜리 한 동 짓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남는 부지는 이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저 민간 아파트 가면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3+1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동 부숴서 한 동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예. 그러면 재건축 비용은 전부 소유자 부담인데 디스카운트 돼야겠죠. 재건축은 디스카운트, 악재니까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약해서 종잣돈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게 부자 되는 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절약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고물가의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절약 당해서, 예. 그 다음에 빚 갚는 것이 현상 유지하는 지름길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 전체 평균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또 개별 기업별로는 당연히, 예? 평균 이상, 그러면 대박인 거고, 평균 이하, 그럼 쪽박이죠. 대박과 쪽박이 이제 생기고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